드디어 초여름으로 들어간 듯한 날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취임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트럼프 대통령과는 5번째 만남을 갖고 있네요. 북한의 그 비핵화 문제로 인해서 열리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 6월 10일에 예정되어 있는 북미 정상회담까지 참 가쁘게 시간을 흘러갑니다. 물론 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리고 빨리 끝나는 그런 일도 아니죠.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그렇게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 대통령들도 당연히 해야겠습니다만 국민들도 그런 마음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슈 브리핑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난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회담이었죠. 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에 이르기까지 벌써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거대야 이제 한 달이 조금 안 됐는데도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6월 12일에는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또 역사적인 회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미국 내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과 강경파들의 그 비핵화 해법이 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순항하던 지금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금 멈춰선 듯한 조정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빠르게 이런 문제에 대해 해결하기 위해서 어저께 워싱턴에 도착했고 오늘 새벽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요, 북미 정상회담에 한반도의 운명과 미래가 걸려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요, 회담 후 북미 간 여러 합의가 있었지만 정상 간 합의가 도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상회담을 이끄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인 만큼 북미 정상회담이 반드시 성사돼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이끌고 북미 수교 등 정상적 관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문 대통령의 생각과 비슷한 그런 바람과 또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현재 남북관계 해법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북한이 비난했던 맥스 썬더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25일에 끝납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대화 재개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요, 북미 정상회담에 우리는 싱가포르 회담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회담이 열릴지 안 열릴지는 두고 봐야 한다. 하지만 열린다면은 북한에게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북한의 비핵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틀림없이 매우 진지하게 생각한다라는 그런 평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는 일괄 타결이 바람직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CVID를 수용할 경우 체제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또 그렇게 밝혔죠. 실질적 비핵화를 위해서 양국 정상은 합의를 위해 긴밀히 앞으로도 공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는요, 북미 회담이 99.9% 성사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고, 한미 두 정상이 짜여진 각본 없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북한 문제를 한번 볼게요.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김계관 제1부부장, 이선권 조평통위원장이 잇따라서 미국 존 볼튼 보좌관의 발언과 맥선더 훈련, 그리고 태영호 전 북한 영국 공사의 국회에서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판문점 회담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동시에 미국과 한국을 대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물론 조선중앙통신으로 그런 뜻을 밝혔기 때문에 대외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북한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만약에 북한 국민들한테 알리려고 한다면 조선중앙 TV를 통해서 얘기를 했을 텐데, 일단 북한도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한반도 평화협상에 대한 협상에서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북미 정상회담을 깨트릴 생각은 없는 북한이 22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참관을 위한 외신 기자들을 초청했었죠. 근데 22일 날 한국 우리 측 기자단만 제외하고 북한 원산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다행히 오늘 23일 날 우리 취재진도 다시 북한에서 우리 취재진 8명의 명단을 접수하면서 공군 5호기로 원산을 향해 출발을 했고 지금 도착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늦게 도착했습니다. 조금 이게 또 한국을 빼는 것 아니냐, 패싱 시키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도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일단 오늘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봐서는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북한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일부 북한 전문가들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모습에 대해서 좀 불만을 제기하고 취재단의 그 방북을 좀 미루고 뭐 이랬던 것이 볼튼 보좌관의 강경 발언, 그리고 예전보다 강화된 한미 군사훈련, 그리고 최고 존엄이라고 북에서 얘기하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태영호 전 영국공사의 불온한 발언, 이것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북한이 평화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것은 한미 양국이 현재 조정에 나선 것은 한미 양국이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태영호 전 공사 당연히 민주국가니까 그분도 하실 말이 있고 그걸 또 언론에서 받아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 왜 하필 지금 이 시기에 화해 분위기가 지금 무르익고 있는 이 시기에 했느냐라는 그런 의문점은 남습니다. 물론 국회에 자유한국당에서 초청을 해서 한 겁니다만, 야당에서 조금 시기가 맞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선 적지 않은 산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에서 먼저 몇 발 앞서 나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도 군부나 기타 그 불만 세력들을 다독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약간 조정 국면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미국 내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하는 강경 세력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만도 감지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회의 이론도 일고 있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도 입장이 조금 곤혹스럽게 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이 끝나고 기자들한테 끝나기 전에 기자회견을 할 때도 일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아직은 대화와 협상 끈을 놓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회담도 회담이지만 북미 정상회담에서 과연 어떤 합의와 향후 합의에 따른 이행이 잘 될 것인가, 이게 문제일 것입니다. 야당이 제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겠죠. 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정상 간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왜 북한의 입장과 문 대통령이 전한 이야기가 다르냐고 따져 물었다 라고 보도했던 뉴욕타임즈 기사에 대해서 통화에 직접 배석했지만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고, NSC 국가안보회의요. NSC 협의에서도 그런 기류는 느낄 수 없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강경 보수 언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요. 좀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화해와 평화 제스처에 좀 불만을 표시하는 그런 모습을 조금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와 분위기 등을 종합해 보면요, 최근 한국과 미국의 보수층에서 불거진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북미 회담 개최를 위한 한미 간의 공조는 굳건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마뜩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미국 내 강경파, 흔히 네오콘이라고 합니다. 이 신보수주의자들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불만스럽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전 세계를 미국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이 네오콘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 정착이 된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그 남북 간 긴장 상태를 이용해서 한국에 매년 군수물자 팔고 무기 팔고 큰 이익을 보던 것이 대폭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평화 정착이 되면. 또 북한은 지렛대로 해서 중국을 견제하면서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도 평화 정착이 된다면 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도 불만이 있어 보입니다. 역시 북한의 위협을 무기로 정치적인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은요, 미국 네오콘뿐만 아니라 일본의 자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민주당. 자민당은 그 아베 총리를 위시로 해서 선거철만 되면은 북한 미사일과 핵 위협을 강조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표를 얻었는데요. 이게 이제 한반도에 만약 평화 정착이 된다면 그 평화 정책의 길로 가는 첫 발을 떼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박수를 칠 입장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6.25를 통해서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했고, 그런 자민당, 그런 일본입니다. 일본 속의 보수, 파라고 할 수 있는 정당이 자민당인데, 이걸 교묘하게 그동안 남북관계를 이용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이제 한반도 긴장 상황이 계속돼야지만 이제 자민당은 이를 이용해서 집권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또 한반도 전쟁이 혹시나 일어난다면 또 제2의 경제 호황기를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런 세력이 저는 자민당이라고
분명히 봅니다. 6.25 때 열심히 군수물자 만들어서 팔아갖고 우리나라에 팔아갖고 자기네 경제를 한순간에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일본입니다. 그 일본의 보수 정당이 자민당입니다. 문제는 이런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당사국인 한국에서도 미국의 네오콘이나 일본의 자민당처럼 한반도 평화를 바라지 않는 것처럼 그 오해를 받고 있는 정당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폄하하고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쇼라고 평가절하했던 자유한국당이 그렇습니다. 물론 한국당을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는 세력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럴 리 없습니다. 분명히 그럴 리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몇몇 의원들의 발언은 자칫 국민들한테 평화를 반대하는 세력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 정부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현재 대북 협상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위장 평화쇼라고 찬물을 끼얹는 그런 발언이나 행동은 진보는 물론 보수, 중도층까지도 외면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그 보수 정당인 바른미래당에서조차 한국당이 시대착오적인 냉전에 집착한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듣는 현실 아닙니까? 국가의 안보를 중요시한다는 보수 정당, 한반도 평화 화해 분위기가 발전하도록 반대만 외칠 것이 아니라 평화의 로드맵을 제시해서 정부 여당의 조언을 아끼지 않고 그러면서도 힘을 실어주고 또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위장평화 쇼라고 한다든지 뭐 지방선거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좀 국민들의 인식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발언과 내용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 걸음을 이제 막 내딛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을 쇼라고 규정하고 협조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 홍 대표의 모습에 보수층에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이 현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남북 정상회담을요 평가절하하던 한국당. 근데 남북 정상회담 만찬장에 한국당 인사들 초청하지 않았다고 또 뭐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야당은요 근본적으로 정부 여당 행보에 반대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과연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한국당의 무조건적인 반대가 논리적으로 합당한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한국당은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국회 비준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위해서는 사전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정부 여당으로서도 반쪽짜리 비준은 좀 그렇죠. 그리고 국회 온전한 비준을 통해서만 판문점 선언에 무게가 실릴 수 있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영속성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좀 한국당 좀 이런 면에 좀 생각 좀 하셔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바로 판문점 선언 비준에 좀 논의 좀 하시고 그래서 비준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홍 대표의 그 입장을 알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 바로 전날 북미 정상회담도 하고 이러니까 이것이 정부 여당의 지방선거용 아니냐 이런 또 의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러시는 국민들도 있죠. 하지만 그
6월 12일 날 정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현 정부에서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뭐 초등학생들도 아는 얘기죠. 만약에 우리 말을 들었거나 문재인 대통령 말을 들었거나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로 정했다면 참 우리나라 대단한 대통령을 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럴 일은 없을 거고 미국이 이렇게 작은 한국 정부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 제1야당 대표로서 조금 더 신중한 모습, 그리고 북미 회담을 앞두고 찬물을 끼얹는 그런 행위, 국익의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돌출적인 행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현재 남북 고위급 그 회담이 연기되는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 길이 하나하나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1야당 대표가 판문점 선언을 위시로 해서 북미 회담에 부담을 주는 일방적 주장을 펼치는 것은 조금 자제하시고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넓은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바람입니다. 이건 여야 정당을 떠나서요, 정파를 떠나서 진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 잘 끝났고요. 우리 측 취재단 원산으로 갔고요. 다시 훈풍은 불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까지 또 다른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렇게 이어나가는, 그렇게 한반도 비핵화, 평화를 이어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이슈 브리핑은 여기에서 마칩니다.